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목차입니다. 순서대로 기획 의도, 백로그 및 깃 커밍 내역, 그리고 구현한 기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요. 프로젝트 기간 중에 발생했던 여러 이슈 사항들에 대해 짚어본 다음 제품 시연 후에 소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의도입니다. 현재 시중에도 다양한 레시피 어플들이 많지만 주로 미리 등록되어 있는 레시피들을 보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끼리 서로 자신만의 레시피들을 작성해 공유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의 어플을 만들어 보고자 레시피 어플을 주제로 개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주차 백로그 현황입니다. 주로 플러터에 대한 기반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복습을 하느라 진행이 더뎠던 상황입니다. 공통 컴포넌트를 몇 가지 구현해보고 인트로 스크린과 로그인 UI를 구현했습니다. 2주차 현황입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시스템을 구축하고 3주차의 메인 작업이 될 레시피 게시판에 필요한 여러 페이지들의 UI들을 구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로그인 기능은 구현해 놓았기에 SNS 간편 로그인과 같은 백로그는 우선순위를 낮추어서 에디셔널 워크로 이동시켜 놓았습니다. 3주차입니다. 3주차에는 회원 정보 수정, 이미지 파일 업로드 시스템, 레시피 작성 페이지, 레시피 상세 보기 페이지 등을 구현했습니다. 레시피 게시물의 CRUD까지는 3주차 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는 도중에 이슈가 발생해서 작업이 지연되다 보니 계획했던 사항들을 모두 마무리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주차의 백로그입니다. 전부 완료한 백로그는 총 37개고요. 4주차에는 레시피 게시물 CRUD를 마무리하고 검색 기능, 댓글 기능, 카테고리별 레시피 보기 기능 등 다양한 기능 등을 구현했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간편 로그인 시스템과 인기 레시피 시스템은 구현하지 못했는데요. 간편 로그인은 우선순위를 낮게 지정해 놨었지만 구현하려 했던 인기 레시피 부분을 시간 관계상 구현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깃 커밋 내역입니다. 보시면 백로그 넘버가 커밋마다 적혀 있는데 커밋시에는 이렇게 작성한 백로그 기반으로 관련 내용만을 포함해 커밋을 관리했고요. 이미 커밋이 완료된 백로그들에도 수정사항이나 로직 추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기존 백로그에 수정 문구를 달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작성한 뒤에 새로운 백로그 추가 없이 해당 백로그 넘버로 커밋을 관리했습니다. 이어서 전체적인 구동 흐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관리 시스템입니다. 로그인 화면으로부터 진입 가능한 회원가입 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시에는 이메일과 닉네임에 대한 유효성 검사와 중복 검사를 진행하고요.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한번 로그인을 하면 로그아웃 전까지 로그인이 유지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로그인 중인 회원은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아이디를 제외한 회원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회원 탈퇴 역시 가능합니다. 레시피 공유 기능입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포함해 카테고리를 직접 선택해서 레시피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레시피에서는 유저들이 댓글을 통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달린 댓글의 개수를 보여주고 자신이 작성한 댓글을 수정할 때에는 수정 버튼을 클릭한 해당 인덱스 내부의 댓글창을 생성해서 수정 가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검색 기능인데요. 처음 기획 단계랑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검색 시에는 검색 버튼 없이 현재 입력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다른 검색 결과들을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기획 때는 재료명을 기반으로 레시피 검색을 하려고 했지만 현재는 레시피의 제목명으로 검색을 하거나 이렇게 레시피의 음식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검색 가능하도록 변경해서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제품 시연 후에 소감 발표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사항입니다. 저희는 수강 기간 동안 이슈 게시판에서 서로 이슈들을 공유하고 관리해 왔는데요. 개인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는 이슈 사항이 포함된 해당 백로그를 기재하고 기수로 드래프트를 하면서 소통을 강화시킨 이슈 공유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곳에 공유하며 작성했던 이슈들도 많았지만 혼자서 해결했던 이슈들은 개인 노션의 이슈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해 왔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매일매일 이슈가 발생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이슈를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슈 중에서도 까다로웠던 이슈 두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하나는 어셋 형태 리스트를 스프링 서버로 전송하는 법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어셋 리스트의 패스를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어서 당황스러웠는데요. 스택 오버플로우에서는 플러터 앱솔루트 패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패스를 얻을 수 있다고 나와 있었는데, 이게 해당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버전을 마이그레이션 해야 한다고 해서 그 선택지는 후순위로 두고 먼저 이슈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강사님이 답변을 달아주셨었는데요. 그 답변을 보고 해결을 했습니다. 강사님이 달아주신 답변에서 파일 형태로 반환되는 이 리스트 값을 패스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엑스파일 형태로 이미지 리스트를 반환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새로 설치하고 해당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미지 경로를 구하고 무사히 업로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플러터를 이용한 이거 앱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프로젝트 초반에 연달아서 계속 이슈를 발생시켰던 퓨처의 비동기 처리에 관한 이슈인데요. 이니스테이트에서 퓨처를 사용해서 스프링 서버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려 했는데 퓨처가 비동기 처리라 리턴 값을 받아오기 전에 페이지가 구성되어서 받아오려는 값은 모두 널 값이 되어서 되게 어리둥절했었습니다. 이런 퓨처 이슈들은 퓨처 빌더를 이용해서 지금은 전부 해결한 상태고요. 해당 페이지가 실행될 때 비동기 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로딩 아이콘을 띄우고 데이터를 전달받은 후에 데이터가 제대로 전달되었다면 페이지를 구성하는 식으로 진행해서 이슈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제품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에뮬레이터가 아닌 모바일 기기에서 직접 연결해서 시연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 USB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접촉이 불량할 때마다 기기 연결이 끊겨서 에뮬레이터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플에 처음 접속하면은 최초 한 번만 보이는 인트로 스크린입니다. 다음을 누르거나 이렇게 스와이프를 해서 이동이 가능하고요. 시작하기를 통해 연결되는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한 번 보면은 다시는 보이지 않는 스크린이고요. 일단 회원가입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메일 중복 확인을 진행할 수 있고요. 비밀번호는 서픽스 아이콘을 통해서 입력한 비밀번호를 볼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해 놨고요. 이미 있는 닉네임의 경우는 이렇게 사용 중인 닉네임이라고 뜨고 이 상태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하려고 하면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용 가능한 닉네임이라는 중복 확인을 진행해 주고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진행하면은 이렇게 DB에 지금 새로 가입된 회원의 정보가 잘 저장된 걸 볼 수 있고요. 게시물 관리 기능 시연을 위해서 우선 다른 계정으로 먼저 로그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바로 보이게 되는 메인 페이지인데요. 인기 레시피 리스트와 작성된 모든 레시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레시피 등록 부분인데요. 레시피 업로드 부분은 이미지 업로드 라이브러리가 무거워서 에뮬레이터 상에서는 실행되지 않을 때가 무지개 쉽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제가 미리 찍어 놓은 동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 업로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하고 제목을 입력하게 됩니다. 카테고리는 한식이 디폴트라서 그대로 두고요. 본문 입력 후에 레시피 등록 버튼을 누르면 업로드 성공 다이얼로그와 함께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정상적으로 이미지가 등록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방금 동영상에서 업로드했던 여기 게시글을 이렇게 확인 가능하고요. 이 계정으로 작성한 게시글이기 때문에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보시면 여기 강트 닉네임이 여기 뜨고 있죠. 수정 시에는 이미지를 제외한 본문과 카테고리 그리고 제목을 변경 가능하고요.
변경하게 되면 네, 이렇게 바로 적용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 삭제도 네,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댓글 기능입니다. 댓글은 로그아웃 후에 이제 새로 가입한 계정을 이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은 게시물에서 현재 몇 개의 댓글이 달렸는지 이렇게 확인 가능한 상태고요. 댓글이 6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 댓글 보기를 통해서 네, 댓글 리스트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도 네,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네, 전체 댓글 보기에서 이런 식으로 확인 가능하고요. 수정 부분도 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검색 기능인데요. 검색은 입력하는 텍스트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결과값을 보여주는 반응형 검색입니다. 어, 이렇게 테스트라는 값을 하면은 제목이 테스트인을 포함하는 이 텍스트를 포함하는 모든 결과값들을 보여주고요. 카테고리로도 뭐 이렇게 일식, 아니면 뭐 중식, 네, 이렇게 카테고리별로도 레시피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또 이 외에도 그냥 전체 리스트들을 또 카테고리별로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검색 기능 외에도 추가로 만들었는데요. 디폴트로는 모든 카테고리의 게시물들을 보여주고 한식, 양식, 뭐 중식 이렇게 레시피도 카테고리 별도로 확인 가능한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뭔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레시피 어플만은 아닌 뭔가 이상한 어플을 만든 느낌입니다. 일단 여기 드로어에서는 가입한 유저의 회원 정보를 확인 가능하고 여기 마이 페이지를 통해서 아이디는 변경할 수 없고요. 아이디를 제외한 여기 닉네임과 비밀번호 이런 해당 회원 정보를 수정 가능합니다. 닉네임 같은 경우에도 띄어쓰기는 허용이 안 돼서 네, 이렇게 변경하면은 네, 바로 변경이 적용이 되고요. 여기 댓글 부분도 보면은 변경된 닉네임으로 변경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이 페이지에 여기 회원 탈퇴를 통해서 회원 탈퇴도 가능합니다. 회원 탈퇴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경고 문구가 뜨게 되고 회원 탈퇴 진행 시에 네, 이제 가입했던 아까 new라고 가입했던 계정이 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보여드릴 기능은 여기까지고요. 시연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감입니다. 개인 프로젝트의 초기 목표는 수업 시간에 강사님과 학습했던 내용들을 이용해서 그래도 뼈대를 갖춘 어플을 제작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애초부터 너무 무리한 기획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다 보니까 스스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더 고된 작업이라고 든 걸 좀 깨달았고 정말 이슈가 매일매일 발생하니까 삽질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만은 없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버렸는데요. 그래서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새롭게 배우고 깨달은 것도 많아서 다음번에는 좀 더 나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개발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좀 더 사용자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 기획 단계에서 요리의 재료를 기반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했다가 이게 만개 레시피 어플이고요. 이건 우리의 식탁이라는 어플인데 시중에 있는 이런 레시피 어플들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재료명의 각 재료들의 용량까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레시피 어플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정보들은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재료들을 입력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해서 유저들이 귀찮게 입력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런 어플들이 왜 레시피 공유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재료들을 버튼화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고민하다가 역시 개인 프로젝트는 시간 부족이 가장 큰 이슈라 좀 더 편하게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시도해 보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사용자 관점으로 하는 개발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해준 시간이라 앞으로의 개발에 있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 기수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소통이 중요하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강사님에게 1대1로 질문할 때만 해도 저는, 어, 이게 제가 작성한 코드를 베이스로 질문을 하면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누구라도 절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1대1 상황에서도 그런데 팀 단위의 소통에서는 더욱더 소통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사실 개인 프로젝트 기간이랑 맞물려서 뭔가 멘탈 관리가 안 되는 일이 많았는데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니까 정말 집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꼭 저처럼 뭔가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멘탈 관리가 쉽지 않은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정말 쉽지 않은 기간인데 그래도 끝마쳐서 굉장히 홀가분합니다. 안 풀릴 것 같은 일도 계속 도전하다 보면 결국 해내게 되고요. 모를 때마다 이 질문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강사님이 좋은 이슈 핸들링 시스템을 이미 구축을 해 놓으셨으니까 그 시스템을 꼭 잘 이용하길 바랍니다. 네,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